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30년 동안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여자. 대기업 회장 자리에 오른 여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여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 저는 차에서 내려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추운 날씨에 꽃을 팔고 있더군요. 장미 한 송이 어떠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버스 정류장에 두고 온 내 살배기 아들의 목소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를 버린 엄마다라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과 후회, 그리고 마지막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휴지를 준비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분들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994년 1월의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25살 아들 민준이는 4살이었죠. 우리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술에 빠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날도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민준이를 데리러 이웃집에 갔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다리를 꼭 껴안았죠.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괜찮아요, 엄마. 배고파요.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3,000원. 버스비를 내면 1,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월급날까지 어떻게 버티지? 그때였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민준이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잠깐만, 민준아. 조금만 참아.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파요. 저는 급히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이를 화장실에 데려가고 밖에서 기다렸죠. 그런데 편의점 계산대 옆에 붙은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백화점 판매사원 모집. 월급 80만 원. 80만 원. 지금 제가 2군데서 일해서 버는 돈의 2배였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민준이한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어. 하지만 면접은 내일 아침 9시. 민준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이웃은 내일 출장을 간다고 했고 친정 어머니는 멀리 계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다 했어요.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그 구인 광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80만 원. 민준이한테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에게 라면을 끓여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면접을 봐야겠어. 그런데 민준이를. 이 일을 하려면 민준이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일어나야 해. 엄마, 더 자고 싶어요. 엄마랑 잠깐 나가자. 응? 저는 민준이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가장 따뜻한 외투를 입히고 목도리도 둘러줬죠. 그리고 버스를 타고 큰 길가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아들을 앉혔습니다. 엄마가 잠깐 볼일 보고 올게.
여기 앉아서 기다려. 알았지? 엄마, 어디 가요? 금방 와.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준이 주머니에 2,000원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를 썼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가 키울 수 없습니다. 착한 분이 이 아이를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쪽지를 민준이 외투 안쪽에 넣었습니다. 민준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저는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 착한 사람이 민준이를 발견할 거야. 나보다 잘 키워줄 거야. 나는 너무 가난해. 민준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면접장으로 가는 내내 저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지?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엄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너를 키워줄 거야. 면접은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30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민준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시작한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도 없이 민준이를 버린 죄책감을 일로 묻었습니다. 5년 후 저는 매니저가 됐습니다. 10년 후 저는 영업이사가 됐습니다. 20년 후 저는 유통업계의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인 지금 저는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인 한별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집념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죄책감이었어. 내 아들을 버린 죄책감. 그걸 씻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어.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더 낳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죄스러웠으니까요. 가끔 길에서 30대 남자를 보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민준이일까? 민준이는 지금 34살.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2024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임원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회장님, 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걸어갈래요. 네. 하지만 날씨가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민준아, 넌 지금 어디 있니? 그때였습니다. 장미 한 송이 어떠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모퉁이의 한 청년이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얇은 점퍼만 입고 있었죠. 장미 한 송이에 5,000원입니다. 사랑하는 분께 선물하세요. 그 목소리,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내 살배기 민준이가 엄마 사랑해요라고 했을 때의 그 음색.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34인데요. 왜요? 34. 민준이와 같은 나이.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강민준. 제 아들의 이름도 강민준이었습니다. 혹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코, 입. 제 얼굴을 닮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닮아서
아, 그러시군요. 그럼 장미 한 송이 사주세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30년 전 민준이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장미 말고 혹시 따뜻한 것 좀 드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일하시니.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따뜻한 음료와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청년이 샌드위치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 씨, 실례지만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청년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모님은 모릅니다. 네, 저는 고아예요. 어렸을 때 버려졌대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4살 때였다고 들었어요.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됐대요. 한겨울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아니, 미안해요.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괜찮아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좋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원장 선생님이 정말 잘 돌봐주셨거든요. 지금은 무슨 일을 하세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밤에는 이렇게 꽃을 팔고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청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친부모를 찾고 싶지 않으세요? 청년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찾고 싶죠. 왜 저를 버렸는지 묻고 싶어요. 하지만 찾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미 30년이 지났는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바로 옆에 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어떤 정보를 원하시나요? 모든 것, 태어난 곳, 자란 곳, 보육원 기록,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일주일 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강민준, 1990년 11월 3일생. 제 아들의 생일과 똑같았습니다. 1994년 1월 15일 서울 강남구 모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됨. 당시 사세로 추정 30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됐으나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음. 인근 보육원에 맡겨짐. 보육원 기록 발견 당시 아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음. 외투 안쪽에서 쪽지 발견.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가 키울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음. 제가 쓴 쪽지였습니다. 아이는 처음 몇 달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음. 엄마라는 단어만 반복함.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2008년 보육원 퇴소. 이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 2015년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 시작. 현재 낮에는 건설 현장, 밤에는 꽃 판매로 생계 유지. 월세방에서 혼자 거주. 30년 동안 제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동안 제 아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어요. 저는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거리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아, 저번에 그 손님? 네. 오늘도 날씨가 춥네요. 또 뭐 좀 드실래요? 괜찮습니다. 저번에 많이 신세졌는걸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민준 씨, 실례지만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 회사에서 직원을 뽑고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학력도 없고 괜찮아요. 일 배울 의지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왜 저를요? 그냥 제가 당신을 돕고 싶어서요. 민준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혹시 저한테 무슨 목적이 있으신 건가요? 목적은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민준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민준이는 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비서실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민준 씨를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게 해주세요. 건강검진. 그게 DNA 샘플을 얻을 기회였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확률로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그 꽃 파는 청년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 김 과장이 놀라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제가 드디어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준아, 나는 내 엄마야. 30년 전에 너를 버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기로. 민준이는 회사에 잘 적응했습니다. 회장님, 강민준 씨가 정말 성실하게 일합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를 좋아하고요. 저는 민준이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회의실에서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이렇게 컸구나. 어느 날 저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회장님. 같이 저녁 먹을래요? 네. 회장님이랑요? 네. 제가 사고 싶어서요.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에 갔습니다. 회장님, 이런 비싼 곳에. 괜찮아요. 편하게 드세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에 대해 원망하지 않아요? 민준이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지금은요? 지금은 이해하려고 해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를 키울 수 없었겠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부모님을 만난다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민준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왜 우세요? 미안해요, 민준아. 네. 아니, 민준 씨.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건가? 민준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이를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민준 씨, 앉으세요. 네, 회장님.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정말요? 네. 그리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친어머니예요, 민준아. 30년 전 당신을 버스 정류장에 두고 온 사람이 바로 저예요. 민준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DNA 검사를 했어요. 99.9% 확률로 우리는 모자 관계예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이는 서류를 보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가난했어.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너를 키워주길 바랐어.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추운 겨울날 혼자 버스 정류장에 민준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30년이에요, 30년.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민준이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평생? 알아. 다 엄마 잘못이야. 이제 와서 왜 나타나신 거예요? 성공하셨으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셨으니까?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찾지 않으셨어요? 겁이 났어. 내가 날 용서하지 않을까봐. 민준이는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회장님,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망쳤어요. 며칠 동안 민준이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다시 민준이를 잃는 건가? 일주일 후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게 해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민준이가 꽃을 팔던 그 거리로 갔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나타날까 싶어서. 하지만 민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강민준 씨를 찾았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상태는 어때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저는 그 마을로 갔습니다. 멀리서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봤죠. 민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때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매주 저는 민준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계속 썼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오늘도 너를 생각했어. 30년 전 그날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살리고 싶었어. 엄마가 키우면 넌 굶어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너를 키워주길 바랐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민준아, 오늘은 내 생일이야. 34살이 됐네. 엄마는 매년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어. 그리고 소원을 빌었지. 민준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이라고. 내가 꽃을 팔던 그 거리에 또 갔어.
혹시 내가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넌 없었어. 언제든 엄마에게 돌아와. 엄마는 여기 있을게. 엄마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민준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3개월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배신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25살 가난하고 아무 희망도 없고.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어쩌면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민준아. 그리고 깨달았어요.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걸.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이해해줘서. 이해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아파요. 하지만 용서는 하고 싶어요. 정말? 네. 그게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이후 민준이와 저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죠. 회장님. 민준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천천히 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보육원 생활이 어땠어? 힘들었어요. 특히 다른 애들이 부모님 면회 오는 날. 미안해. 아니에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정말 좋으셨어요. 제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주셨죠. 정말? 어떤 분이세요?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고 싶어. 다음 주 민준이와 저는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아. 백발의 여성이 민준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원장님. 소개할 분이 계세요. 민준이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 어머니시죠?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닮았어요. 눈이 똑같아요. 원장님은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요. 추운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떨고 있던 꼬마.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말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었어요. 밤마다 엄마 하면서 울었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가 못해준 것을 해주셔서. 아니에요. 저도 민준이에게 많이 배웠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법을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의 어린 시절에 대해, 보육원 생활에 대해. 떠나면서 원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 엄마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이제는 민준이와 행복하세요. 민준이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이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응?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으세요? 그 순간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왜 우세요? 고마워서. 내가 날 엄마라고 불러줘서.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필요했어요. 평생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제 집으로 이사 오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그래도 가끔은 엄마랑 같이 있어줘. 응? 네, 엄마.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냥 이야기도 나누고, 30년 동안 못 누렸던 모자의 시간을 민준이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강민준 대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정말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요? 네. 창의적이고 성실해요. 다들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1년 후 민준이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그래, 민준아.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민준이는 이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 꿈에서 또 버려졌어요. 한밤중에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우리는 함께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꾸준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정말? 누군데? 제 여자친구 지은이에요. 민준이는 예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민준 오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얼마나 존경하는지.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한 분 덕분입니다. 바로 제 어머니.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용기 내어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엄마도 고마워, 민준아. 엄마를 용서해줘서, 우리는 무대 위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원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준이 엄마, 이거 드리려고요. 원장님이 낡은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보육원에 있을 때 그린 그림들이에요. 상자를 열자 여러 장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랑 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테이블에 케이크가 있고 여자와 아이가 웃고 있는 그림. 엄마랑 생일 케이크.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엄마를 그렸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엄마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던 거죠. 저는 그림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1년 후 민준이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엄마, 손녀예요. 정말? 이름은 뭐야? 서연이요. 엄마 이름 연희의 연자를 따서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민준이가 작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서연아, 할머니야. 아기는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내 살배기 민준이가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엄마 사랑해요라고 했던 그 순간, 미안해, 민준아. 그때 내 손을 놓아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잡았잖아요. 민준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연이도 있어요. 우리 가족이 더 커진 거예요. 민준이는 이제 제 후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민준 상무가 정말 탁월합니다. 이사들이 말했습니다. 다음 회장은 그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자랑스러워. 5년 후 저는 회장직을 민준이에게 물려줬습니다.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엄마가 일궈온 회사인데. 이제 내 회사야, 민준아. 내가 더 크게 키워봐. 취임식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한 분 덕분입니다. 제 어머니,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저를 찾았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뭔데? 꽃집을 하나 차리고 싶어요. 꽃집? 네. 제가 처음 꽃을 팔았던 그 거리예요. 거기서 엄마를 만났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함께 그 거리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만난 기적. 왜 이 이름이에요? 지나가던 손님이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30년 만에 엄마와 아들이 다시 만났어요. 손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꽃을 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꽃집이라니. 꼭 다시 올게요. 꽃집은 작지만 저와 민준이에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젊은이가 꽃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 돈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그냥 구경하셔도 돼요. 젊은이는 꽃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든 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어디서 사세요? 고시원이요. 돈이 떨어져서 곧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 볼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요? 네. 대신 열심히 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 민준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야.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순이 넘었고 민준이는 40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죠. 할머니, 엄마 이야기 해줘요. 또 벌써 100번도 넘게 했는데 그래도 좋아요. 할머니랑 아빠가 다시 만난 이야기. 저는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는 너무 가난해서 아들을 키울 수 없었지. 민준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또 그 이야기해요? 응. 서연이가 좋아하잖아. 민준이는 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때 저를 두고 간 거? 후회하지.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그 후회가 날 여기까지 오게 했어. 너를 다시 만나게 했고,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30년이 걸리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민준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민준아.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고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년 전 버스 정류장에 아들을 두고 온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거리에서 꽃을 팔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난 기적의 이야기. 이것은 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설령 실수를 했더라도 용기를 내어 바로잡으세요. 저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다가갔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분노와 아픔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겪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미뤄둔 일이 있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사과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과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만나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30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족은 소중합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사랑하는 가족과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니까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